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원의 미학 크라우드 펀딩 쇼입니다. 오늘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은 제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어떤 제품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하시죠? 잠시 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심사위원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박재민 교수, 그리고 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금기현 사무총장,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이젠마 교수, CNT테크의 전하성 대표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아이템 먼저 소개 올립니다. 첫 번째 아이템은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를 오늘 가지고 나오신 TNS 모터스의 김상구 대표 자리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쪽으로 자리하시고요. 자전거를 많이 타시나 봐요. 몸이 아주 좋으시네요. 아닙니다. 예, 아주 뭐 체격이 좋으신데.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그냥 일반 자전거랑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3초 만에 접을 수 있는 접이식 전기 자전거 모야입니다. 자, 보시면요. 손쉽게 이렇게 펼 수가 있고요. 접을 때는 반대로 손쉽게 일주일 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생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게 뭐냐면 거리가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할 때는 자전거가 이동이 가능하지만 보통 회사들이 멀리 있습니다. 근데 속도가 아무리 뭐 사이클 선수가 아닌 이상 예. 그 속도가 20에서 25를 못 내기 때문에 거리가 먼 데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지각을 안 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지하철이나 어떤 뭐 KTX나 이런 거를 자동차 같은 걸 이용해서 빨리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 나라 법규가 지하철에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월화수목금. 근데 이 접이식 전기 자전거는 전혀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자전거만 접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핸들도 다 접히게 돼 있습니다. 다 접히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사에서 나오면 지하철 있고 집에 나오면 지하철 있으면 누가 차를 타고 누가 그냥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든지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을 다 뺏기거든요. 그다음에 지하철 타고서 내려서 또 회사까지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를 줄여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얘가. 네, 그러니까 역세권 부동산가가 내려가겠는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도심이 안 막히면 자가용을 다 타고 다니면 되는데 막히기 때문에 얘가 대중 교통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아까 수단인 것인데. 35km라고 하셨는데 시속 네. 제가 출근하면서 네. 시속을 보면 보통 한 20km 정도? 네. 예,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35km를 달릴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빠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자기 처음 집에서 목적지까지 끝까지 이제 30km를 달리는 게 아니고요. 예. 지하철역까지. 지하철역까지. 예, 역까지만 그 시간을 줄이면 어차피 지하철은 안 막히니까. 예.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차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 빠를 나도 수 있겠네요. 예, 빠를 예. 수도 있고 약간 10분 정도 차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리를 맨날 기름값을 계산하면 엄청난 근데 이게 접었다 폈다 하면 뭐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네,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음. 참고로 이게 보시기에 한번 타볼까요, 제가? 앉아보시죠. 너무 또 다리 길게 맞추신 거 아니죠? 앉아보세요. 또 패널에 다리가 안 닿으면 키가 어떻게 되시죠? 승 키는 80인데요. 앉은 네. 키는 조금 더 큽니다. 지금 보시면 다리가 좀 이렇게 꺾이지 않았잖아요. 예. 이 안장이 높이가 편하네요. 190도 탈 수가 있으세요. 네, 아주 편해요. 예, 편합니다. 예. 그래서 더 높일 수도 있고요. 거꾸로 몸무게 110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앉으시면 바닥에 다리 안 닿으시겠네요. 아니,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좀 살펴보셔도 좋고. 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걸 이제 회사에 오면 다른 분들은 자전거를 갖고 오면 밖에다가 이제 비치를 해야 되잖아요. 요거는 그냥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접어갖고 예. 사무실 그냥 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고라든지 어디다가 뭐 두면 탕비실 같은 데 두면 되고요.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원이 웬만한 데 다 220볼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1초 이게 타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도 이거를 충전해서 지금 또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배터리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냐 그러는데 지금 배터리가 없어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지하철역까지만 가서 지금 부산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용산역에 가서 KTX 싣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 번 충전하면 얼마 나가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한 번 충전하면 악셀로 당겼을 때 27km 가는데요. 17km. 파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스라는 기능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살살만 돌려도 가잖아요. 예. 요렇게 타면 35가 아니라 40, 45도 갈 수 있어요. 네. 이 교수님 잠깐 나오셔갖고 이렇게 네. 접고 피고 한번 해보세요. 여성분들도 굉장히 네. 이쪽 마르시고 왼쪽을 힘이 잡으시고요. 없어 보이시는데. 이걸 잡고 예, 안전을 그냥 요측을 올리시면 좀- 돼요. 예. 그다음에 힘을 쓰지 마시고 그냥 요 스탠드 뒤로 이렇게 쫙 미시면 돼요. 예, 그렇죠. 엄청 잘하시네요. 잘 되나요? 다시 한번 또 접을 접어보시죠. 때는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손 빼세요. 그다음에 들 때는 예, 쭉 올리시면 돼요. 쭉. 조금만 세게. 힘들진 않으세요? 조금 버거워 보이시네. 힘쓰지 말고 머리 쓰랍니다. 잠깐만. 자, 요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할때 한번- 예, 무겁죠. 예, 조금 무겁죠. 이거 여성분 20이 혼자 더 되는 여성분은 것 같은데요? 예. 예.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자, 자전거도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거는 남성 개념이 세고요. 자, 이걸 힘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끌고 다니는 거예요. 네, 이해를 하셔야 돼, 이 아이템을요. 네. 들고 다니는 필요가 없어요. 네, 끌고 다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빌라 5층이 문제예요. 왜냐면 집에 와서 충전해야 엘리베이터가 되잖아요. 없네. 예, 엘리베이터 예, 없는데. 예, 그러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우리 예, 예. 자동차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동차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예. 아까 보였지만 빼갖고 얘는 트렁크에 2대도 들어가고요. 모야투 같은 경우는 3대 들어가요. 그래서 차에다 충전하는데 싣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충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시면 돼요. 1시간에서 네. 4시간이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다니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로 끌고 다니는. 그리고 지금 요즘 세상이 엘리베이터랑 에스컬레이터 다 있기 때문에 전혀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심사위원님들 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질문 좀 해주시죠. 제품에 대한 질문도 좋고 기업에 대한 질문도 좋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 3초 안에 접는 거와 네. 이게 시속 35km로 달릴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30km. 네. 30km. 네. 근데 대부분이 자전거 얘기를 하면 접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네. 타는 거니까. 그죠? 네. 그거 관련돼 가지고는 뭐 경쟁 제품이나 다른 제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죠?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 법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요. 지하철에 못 들어가요. 일단 접이식이 아니면요. 그러니까 속도가 규정,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이 속도가 30km라는 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먼 데를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법은 모터가 330와트를 못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걸 전기 자전거랑 자전거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집에서부터 끝까지 엔드 목표까지 무조건 타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접이식 전기 자전거의 장점은 아까 차별화되는 전략은 뭐냐면요. 지하철이랑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안전성을 좀 예, 물어보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실제로 예. 그 자전거 탈 때 장거리 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뭐 몸무게가 110kg이나 아까 190이 타더라도 의외로 더 안전한 거예요. 그거는 제 기능성에 그러니까 일반 대해서는, 자전거와 비교해 봤을 때 안전성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그리고 몸무게가 제가 90인데 예. 실제로 고객들 110이 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보시다시피 자전거는 막 달리다가 브레이크 잡으면 이제 쉽게 쓰잖아요. 요거는 가벼워요. 알루미늄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요. 아까 그 심사님 말씀대로 위험해요. 근데 저희 참고로 누가 타냐? 장애자분들이 다 타고 계시고요. 88세가 타고 다니세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멀리 하이킹을 가고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이 모야 3라고 요거 아까 자전거 기능이 되거든요. 바퀴가 그래서 큰 거고요.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모야 2는 바퀴가 또 작은 거 있어요. 그건 운동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가용 개념이 훨씬 센 거예요. 얘는 말씀드리는 요거는 그러니까 이 자전거는 라이딩이랑 전기 자전거 개념이 센 거고요. 예. 특히 성향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출퇴근 시간 네. 말씀하시잖아요. 그 굉장히 분비는데요. 네, 분비는데 그걸 이제 이걸 들고 탄다라는 네. 게 이게 그 자체로 굉장히 도전적인 제안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와닿기보다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네. 지금 요거는 모야 3라고 했잖아요. 네. 요거를 지하철 타고 다니면요. 많은 분들이 민원을 넣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야 2 같은 개념은 트렁크에 세대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 컴팩합니다. 예. 참고로 술집이나 뭐 마트나 백화점에 끌고 다녀 아무도 재질 못해요. 솔직히 제 허리밖에 안 된다 사이즈가. 그래서 진짜 피크 타임 말고는요 끌고 들어가도 예, 고객님들이 불편한 상황을 못 느끼세요. 수 있고 그럼요. 지하철에서 사실 엘리베이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지하철이 얼마나 계단이 많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액세서블하지 않은데도 굉장히 에스컬레이터가 있잖아요.
지하철 정말 타고 다니세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데도 있는데 네.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이게 딱 돌려서요. 이게 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야3는 이건 잡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출퇴근용은 지하철 이용하는 거는 모야2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얘는 지하철 타고 타는 사람이 이거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모야2를 장거리 출퇴근 사람 쓰는 거고 얘는 뭐냐면 뭐 내가 나중에 퇴직을 해서 할 일도 없는데 라이딩 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는 거고요. 예, 제가 오늘 그걸 갖고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않았는데 상품으로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이건 레저 용도로. 이건 레저가 더 센 거라는 거죠, 제 말은요. 네. 예. 근데 아까 그 최고 속도가 30km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최고 속도 기준으로 또 레저용으로도 조금 또 애매해요. 그러니까 네. 트렁크에 싣고 가서 야외에 가서 네. 좀 재미있게 즐긴다. 오토바이 대신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30km는 레저용으로는 좀 너무 약한 속도이면 분명할 것 최대 같은데요. 속도. 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악셀레터의 최고 속도를 얘기한 거고요. 네. 여기서 파스 3단에 악셀을 풀로 당기면요 45km 나옵니다. 순간 가속도는요. 그러니까 이 네. 법규의 모타가 끊어져요. 왜냐면 그 이상 계속 달리면 위험하니까요. 예, 그래서 최고 속도라는 게 어떤 법규상의 최고 속도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라이딩 할 때는 훨씬 높은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또 하나 경량화 노력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경량화에 대한 노력을. 예,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갔고요. 네네. 예, 일단 마그네슘으로 경량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예, 참고로 작년에 제주도 구책 사업을 16호 사업을 땄습니다. 네네. 그러면 배터리를 여하간 제외하고 네, 그러면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세요? 한 무게를? 15%예요. 15%? 네, 마그네슘 자체는 30%를 줄일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전체를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15% 알루미늄 지금에서 15%를 줄이겠다. 15에서 15%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에서 또 샤오민 계통에서 운마 X1이라고 접이식 자전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다른 해외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기능적인 면에서 네. 뛰어난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규제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뭐 무게는 오히려 조금 많은 편이고 네. 순간 속도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차기당 그다음에 가는 뭐 거리도 거리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 비슷해요. 네. 그런데 가장 지금 취약점이 뭐냐면은요 가격이에요. 네. 그 샤오미의 뭐 나인복 같은 경우는 뭐 35만 원, 네. 그다음 지금 큰 취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액철 얘기해도 되나요? 내용을 제 히스토리를. 네, 네, 네. 자, 5년 전에요. 네. 제가 라면만 먹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게 정확한 답을 얘기했어요. 삼천리랑 알톤이랑 그 만도랑 대기업에서 엄청나게 좋은 디자인과 훨씬 높은 거리와 많은 거리와 가격이 저보다 훨씬 쌉니다. 자, 가격대가 얼마냐면요. 90만 원, 100만 원, 110만 원, 12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왜 5년 전에 라면 먹었는데 지금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거꾸로 저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설명했지만 속도 제한과 어떤 모타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접이식 전기자전거 아닌 전기자전거는요. 그냥 자전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중요한 제가 만약에 500만 킬로짜리 들여도 지금 수원도 못 가신다고요. 이 제품의 네. 지금 이제 시장 규모를 한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규모가 지금 저희 나라가 이제까지 한 15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2만 대밖에 못 팔았습니다. 2만 대. 근데 저도 중국을 많이 갔다 왔지만 최근에 북경을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전기자전거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다 전기자전거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저도 이게 지금은 3만 대도 본 안 적이 돼요. 근데 네. 지금 이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그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서 그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국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무조건 드라이브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시장 규모가 대강 3,400억 정도 시장 규모인데 현재 네. 그러면은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제품이? 저희 회사요? 네네. 제가 정확히 그 분석을 안 했지만 제가 봐서는 15%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은 업체에 비해서. 예, 네. 그럼 실제 연간 매출이 지금 수십억대 매출을 지금 올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예, 그거는 아니지만 그 성장률을 봤을 때는 제가 5년 안에 코스닥 상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비슷한 네. 질문이긴 한데요. 지금 저도 이제 그 상하이 갔을 때 네. 제가 전기 스쿠터를 사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너무 힘들어서 그냥 30만 원 주 하나 네. 사서 잘 타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이제 높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엔드 시장일 것 같고, 네. 하이엔드 시장의 시장 이제 규모가 궁금했는데 한 3,400억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굳이 이 정도 경쟁력의 그 정도 시장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자신이 있으시면은 네. 크라우드 펀딩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전기자전거 15년 됐는데요. 인제 샤오미가 나오고
방송에서 많은 이제 전기 쪽을 그 이슈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아는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일반 사람이. 왜? 그 기본 고정관념이 자전거가 박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거리부터 얘기를 하고요. 무게부터 얘기를 하고 가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뭐 이랬으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정말 굉장히 가볍고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싼 가격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네. 근데 제품은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을 거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R&D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네. 마그네슘 쓸 거고 네.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을 좀 바꿀 거다. 예, 여기 있는 거 다 뜯어 바꾸고 네. 그래서 정말 한 10kg에 네, 얼마에 네. 한번 해보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한번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번 펀드를 모아보면 어떻겠냐라는 일종의 이제 프로포절이 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보다 더 나아진 어떤 프로포절이 오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펀딩을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무겁다 그러셨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무거워. 앞으로 좀 더 경량화를 하면서 대중화를 하는 게 제가 프로포절입니다. 저희. 그러면 뭐 기능적인 다른 어떤 거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전 처음에 딱 든 생각이 네. 요즘에 웬만한 것들은 다 그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네. 배터리 체크라든가 네. 거기에다가 자기 뭐 전화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네. 블루투스로 들을 수 있게 한다거나 좀 네. 그런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굉장히 팬시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냥 앞에는 보니까 그냥 아까도 나가봤더니 자전거고 그냥 네. 벨 들리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개발할 여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 다른 업체랑 협력해서 준비 중이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관점인 게 뭐냐면 가격이 좀 아직까지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 도난 방지 쪽에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게 한번 이거 또 설명해 드리면요. 보통 요즘에 자전거를 도난을 엄청 당해요. 아파트 집 앞에 놔도 그 어떻게 들어와갖고 끔찍한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잃어버려도 신고를 못 한대요. 혹시 그 후환이 두려워서. 근데 요거 같은 거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제 요거를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잖아요. 보시면 이쪽에서 이제 깜빡이죠. 지시를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세팅을 걸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전거에. 네, 그냥. 도난이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훔쳐가려고 딱 들이시니까 어때요? 들고 도망가기 네. 쉽지 않을 딱 그러니까 바로 울리잖아요. 커피숍에 울린 것처럼. 그래서 그러니까 분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자기 밀고 가면 안 되나요? 미는 순간 이 사람이 제가 아는 거죠. 아, 훔쳐가는 걸 아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안에 들어가 이 장점이 있으면 안 들리기 때문에 밀고 다니는 게 뭐라는데 목까지 들어가거나 집 앞에 둔다 그러면 네. 지금 아까 장점이라고 설명하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강을 한 거죠. 보강.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모야 3만 나와서 그런데 모야 2를 보시면요, 저는 자물쇠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모야 3를 얘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셔서 그러는데 트렁크에 3대 들어갈 정도로 엄청 컴팩합니다, 진짜. 네. 지금 저게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로 보면 스마트 라이딩 프로젝트라 그러고 네. 스마트가 뭐 가볍게 할 수 있다는 걸 스마트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말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게 저기 들어있나요? 아, 그 스마트라는 게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1초에 접해서 차보다 빨리 스마트하게 진짜 어떻게 보면 가는 거죠, 그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혁명이죠, 혁명. 스마트폰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아니 자동차보다 더 빨리도 갈 수 있다는 어떤 수단은 실제로 없거든요, 지금요. 자동차보다 빠를 수는 없죠. 네. 어떤 뭐, 아까 얘기하시는 뭐 그 세구이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동차 빨리 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속도 제한 때문에. 이제 목포교 그러니까 어디를 주 타겟 고객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요거는 노약자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일치하지 않고 좀 어긋나는 느낌? 지금까지는 왜냐면 저는 어디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대표님 말씀을 네. 드렸냐면 오히려 젊은 분들, 직장인들 아침에 출퇴근할 때 편한 그 용도로 많이 들었거든요. 주말에는 또 레저로 사용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주 타겟 고객은 또 이제 노년층.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두 그러니까 가지. 자가용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다리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게 필요해서 그분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 안 거예요. 지하철용에서. 그래서 두 타겟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은 VIP들은 저쪽 위쪽 노약자고요. 원래 노약자를 근데 이제
보시고 예, 개발을 들어왔는데 하셨는데 플러스 알파가 지금 3, 40대가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시장이 또 열리고 예, 있다. 열리는 거죠. 예. 그런 말씀. 그게 이제 인지도 때문에 그런다, 인지도.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가 3초 만에 저걸 접어야 되고, 네. 그죠? 또 저걸 저렇게 끌고 다녀야 되고 하는 거가 마케팅을 유도하는 네. 포인트가 맞는지 저는 좀 그게 노약자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노약자는 3초 만에 접어야 되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셔서 쉽진 않아요. 저거 보면 그게 3초 만에 접는 거로 어떻게 판매를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럼 저희 직접 한번 해보시죠. 뭐. 예.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초가 접히고 안 접힌 거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오늘 MBN을 이걸 타고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 집을 가야 되는데 폭우가 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전거를 타고 오셨으면. 전기 자전거 다른 거 타고 오시면 집에 못 갑니다. 저는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힘들다. 부분은 네. 접이식 자전거가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고 네.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네. 접이식으로 해서 차에 싣고 가서 거기서 조립해서 또 그냥 타고 다니고. 네, 정확하게 그렇죠? 보셨어요. 자, 그렇죠? 그런데 네. 접이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접이가 어떻게 되냐면 일자로 접이가 돼요. 일자로. 일자로 접이 되는데 다른 데 거는 옆으로 접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택시를 불러서 지하철까지 가고 싶어도 택시가 안 실어줍니다. 그게 키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대표님 여기까지 일단 질문 받고요. 네. 심사위원님들 심사 진행하는 동안에 잠깐 밖에 모셨다가 네, 결과가 알겠습니다. 나오면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예. 이제 반응 봐서는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들 나누시죠, 뭐. 예. 저는 딱 진짜 봤을 때 가만히. 가지고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좀 익사이티드 했어요. 왜냐하면 샤오밍 그런 거 하고 시그웨이 그런 거 보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말씀하세요. 자전거 못 타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 손 놓고 타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못 만든가? 우리나라도 IT 강국이고 이런 자동차도 만들고 별거 배도 만들고 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있는데 사실 차별화되거나 그것들보다 좀 뭔가 더 새로운 면이 없다는 게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그 점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를 위해서 이 산업을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정부 쪽에서 그런 펀딩 지원이 되지 우리가 지금 크라우드 펀딩 그거랑은 이렇게 취지가 잘 맞는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품은 견고하게 되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매칭이 좀 잘 안 제품 되고 경계고요. 제품은 이렇게 모터를 달고 이렇게 접고 페달까지 네. 돌릴 수 있게 한 거는 그냥 나름 되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한 흔적이 보이긴 하거든요.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거. 네, 네. 굉장히 투자 많이 하고 기술 연구 개발 많이 하고 굉장히 정성껏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광고를 하고 이런 쪽으로 펀딩이 가고 그렇게 해야 계속 그런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펀딩을 딱 끊어버리면 여기서 뭐 크라우드 펀딩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관심 자체의 싹을 잘라버리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러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네. 그럼 시장과 매칭이 좀 잘 안 제품 되고 경계고요.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유. 되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한 흔적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위원님들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모아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대표님 다시 모시고요. 심사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들어와 주십시오. 네. 오늘 선정 가능성은 몇 % 정도 보십니까? 자, 솔직히 뭐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많은 질문이 예. 예상될 걸 생각했지만 선정 그 결과를 떠나서 예. 제 갈 길은 어차피 니즈 아이템의 그 시장이기 때문에 예. 제 나름대로 길을 걷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통과가 있고요. 보류가 있고요. 그리고 탈락이 있습니다. 자, 한 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오랜만에 네 분이 통과를 들었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자, 심사위원장 맡고 계신 금기현 사무총장님, 오늘 잘 하시네요. 전체적인 심사 평 좀 부탁드릴게요. 이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시더라도 이 마케팅이 중요한데 그것을 주 고객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좀 세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아까 뭐 노인도 됐다가 젊은 사람도 됐다가 거기에 따른 거는 이 마케팅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좀 그걸 하시면 더 좀 좋아질까 하는 것 같고. 조언 감사하고요. 제가 그 전략은 뭘 갖고 있냐면요. 그 어려울 때 그 고객이 찾아가서 항상 그 AS를 해줬고요. 최근 3년 반 이후로 삼성이 제일 가장 잘한다는 AS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를 한 지 3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 고객들이 너무 감동을 해서요. 전 모야토 고객의 영업사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전기 자전거였고요. TNS 모터스의 김상규 대표 모셨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많은 투자 받으시고 네. 또 그 투자가 제품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